안녕하세요. 저희는 의학 연구의 기초 5조입니다. 이제부터 자유논문 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는 박정민, 박진웅, 오경석, 변진영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 목차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키워드와 그것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핵심 질문을 제시한 후 논문 검색 결과와 논문 개요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학년 1학기에 들어 정신지체와 자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 실습 과목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메일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이용자가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만약 그들이 음악을 통해 비언어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면 비록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정신 건강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거기에 치료 효과도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음악 치료가 다양한 면에서 자폐와 정신지체 아동에게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은 기존의 논문들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인 자폐와 정신지체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원들끼리의 이야기를 통해 자폐, 정신지체, 음악치료 세 가지의 큰 키워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알아보고 싶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은 음악 치료가 성인 자폐와 정신지체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논문 검색에는 리스를 이용했는데요. 어리즘과 리타르데이션, 뮤직을 조합하여 검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논문이 나왔고 최대한 키워드가 겹치는 논문 4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각 논문의 초록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Effect of Long-Term Interactive Music Therapy on Behavior Profile and Musical Skills in Young Adults with Severe Autism입니다. 젊은 자폐 환자들에 대해 음악 치료가 행동적인 면과 음악 기술적인 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논문인데요. 8명의 젊은 자폐 환자들을 대상으로 52주간 60분짜리 음악 치료 실시 후에 행동적인 면과 음악 기술적인 면에서 그 수준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쪽 면 모두에서 향상됨을 볼 수 있었고 젊은 자폐 환자들에게 음악 치료가 행동적인 면과 음악 기술적인 면에 모두 효과를 보여 자폐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Non-Verbal Communication, Music Therapy Aneurysm, A Review of Literature and Case Example입니다. 이 논문은 언어 능력이 없는 자폐 여성을 대상으로 음악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인 분석으로 환자의 행동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음악 치료, 음악과의 상호작용, 음악 치료를 통해 발전한 인간관계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Autism and Music Therapy, Intersubjective Approach and Music Therapy Assessment입니다. 즉석 음악 연주 효과를 상호 주관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 이론적인 틀, 의학적 증거, 중요한 지표로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험 기간 동안의 변화를 강조하였고 음악 치료가 장기간의 연구 평가 후에 유용한 도구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 논문은 The Effect of Music Therapy upon Adult Male with Autism and Mental Retardation, a 4-year case study. 이 논문은 성인 자폐 남성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음악 치료를 실시하고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음악이 환자들에게 좋은 여가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음악과 비음악 행동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고 효과가 지속되었지만 다른 여타 행동 목표들은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정된 치료가 환자들이 음악 치료에 참가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논문에 대한 초록을 살펴봤는데요. 네 번째 논문을 제외한 세 논문들은 자폐 환자들만 대상으로 음악 치료를 실시한 반면에 네 번째 논문은 자폐뿐만 아니라 정신지체까지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악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가장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음악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우리가 정한 핵심 질문과 가장 관련이 깊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들을 모아보니까 네 번째 논문이 우리가 알고자 했던 기존 목적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네 번째 논문을 선정했습니다. 이 논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자폐란 우원증, 이상한 어휘구사, 작은 물체에 대한 집착적 행동, 동일한 환경에 대한 요구, 망상의 구제 등을 동반하는 뇌 기능에 문제가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뇌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리듬이 저방구와 관련되어 있고 멜로디는 후방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간질 환자가 우방구가 마비되었을 때는 리듬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저방구도 마비되었을 때는 리듬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양쪽 뇌가 복잡한 기작을 통해 복합적으로 음악에 작용함이 밝혀졌습니다. 배경에서 봤듯이 자폐는 뇌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병이고 음악은 뇌를 이용하는 활동입니다. 음악은 뇌를 autonomic, affective, cognitive processes 등의 방식으로 자극하는데요. 자폐 환자의 뇌를 음악 자극을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의문에 착안하여 제시한 이 실험의 가설은 음악 치료가 뇌를 활성화시켜서 정신지체를 동반한 자폐 환자의 뇌 기능에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논문의 가설을 좀 더 구체화한 사항이었습니다.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학습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논문의 목표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이것 덕분에 알아보기가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새로운 점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자폐와 정신지체 환자들에 대한 음악 치료의 효과는 기존의 여러 논문에서 다루었고 또 그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치료에 대한 효과와 그 효과가 과연 오래 지속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그전까지 없었었는데요. 이 덕분에 이 연구가 새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